자,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즘 공부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공부가 잘 안 될 때이긴 해요. 시간도 좀 지났고 해서 열정이 소각되는 시기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도는 요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6월 달부터 준비한 분도 있겠잖아요. 그죠? 6월, 7월, 뭐 8월 이렇게 준비를 했던 분들은 사실상 9월 달에 뜨기 때문에 긴장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죠? 이 정도만 돼도. 근데 올해는 10월 달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거의 근 한 달이 지금 늦춰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루즈해진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뭐 스스로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준비한 강의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서류 전형 발표는 딱 12일 정도가 늦어졌죠. 12일, 그죠? 자, 필기 시험은 정확하게 12일이 늦어졌어요. 그죠? 딱. 그러니까 공고는 거의 한 달 차인데 시험은 12일 정도만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늦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늦어진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표 같은 경우도 발표가 10일 뒤에 났었죠. 얘도 정확하게 10일 뒤에 납니다. 원래 하반기가 좀 빨리 나요. 상반기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3주 정도 있다 발표를 하는데 빨리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뭐 면접 준비도 해야 돼. 할 게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쉬고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발표는 좀 확실히 늦죠. 예전보다 거의 한 20일 가까이 늦어졌으니까 발표야 우리 상관없잖아요. 발표 중요하죠. 자, 어쨌든간 면접은 이틀 뒤에 보니까 필기 시험 기준으로 겨우 10일 정도밖에 안 늦춰졌구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산해봐도 10월 17일이라고 치면은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지금 9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10월, 11월 끝났어요. 벌써. 그쵸? 거의 사실상 9월달 있고 10월달 있고 17일이니까 한 2달 조금 더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을 거예요. 물론 8월달부터 한 분도 계시고 7월달부터 한 분도 계시고 6월달, 5월달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저번에 떨어지셔서 공부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공부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잘 안 될 시기고 이제 5월달, 6월달, 8월달에 준비했는데 공부가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7월달도 좀 그렇죠. 2달도 안 됐는데 2달 좀 지났는데 이거를 공부가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은 사실 조금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공부가 한 4월 정도 하다 보면 이제 한 4개월 정도 하니까 매너리즘에 좀 빠지죠. 그죠? 그리고 좀 이게 열정이 좀 속으로 들어요. 사실은 좀 사라질 시기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잘 안 늘다 보니까 의심이 들죠. 내가 이거 공부해도 되나? 공부하면 붙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시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고 자격증도 많이 땄지 않습니까?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긴 시험일수록 더 그래요. 예전에 CFP 공부할 때나 관세사를 공부할 때나 예전에 제가 CPA 공인행위사도 준비했었거든요. 이런 거 준비할 때나 항상 긴 시험일수록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들어요. 하면은 될까? 난 잘 되나? 지금 잘 가고 있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정말 형편없는데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CFP는 전국 6등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걸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1개월 전에 모의고사 봤을 때 40점대가 나왔어요. 40점대. 근데 한 달 사이에 거의 50점 가까이 올려서 90점 가까이 나왔거든요.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 이때 의심을 했죠. 내 시험 봐야 되나? 나 진짜 보면 보는 게 돈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때 당시 쉬진 않았어요. 계속 공부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 맞아요. 누구나 다 의심이 듭니다. 저 CPA 볼 때도 엄청 고생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 보면 점수 되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의심하죠. 그죠? 다 의심합니다. 자, 의심이 드는 시기 맞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특히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못하죠. 공부를 이제
잘 못하게 되죠. 자꾸 이제 일정을 빠듯하게 안 하고 막 이렇게 뭐 계획을 좀 흐트러지게 하고 또 일이 또 바쁘다 뭐 핑계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또 못합니다. 근데 공부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맨날 공부만 하니까 나 이렇게 하면 이제 취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 근심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한들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차피 정한 거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뭐 매너리즘을 깨트리는 방법, 뭐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방법, 이런 건 없어요. 의심이 드는 걸 의심을 없애주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제 경험을 좀 토대로, 제가 또 시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보다 먼저 은행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극복하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열정은 사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정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 단기간에 어떻게 생겼다가 뭐 소각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열정이라는 건 거의 굉장히 소멸성이 깊어요. 그러니까 꾸준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평일에도 나하고의 약속은 꼭 지키는 거예요.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11월 7일까지예요. 17일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꼭 지키는 거예요. 물론 뭐 피곤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주말만큼은 제가 순공 8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적어요, 사실은. 특히 직장인들은 주말 이렇게 그 아이를 키운다거나 이런 분들 빼고는 정말 이제 홀로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그건 핑계고요. 순공 16시간 정도를 추천합니다. 저는 추천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충분해요. 8시간이면 밥 먹고 뭐 잠자고 다 할 수 있어요. 순공 16시간을 좀 추천하는데, 지금부터는 16시간이 좀 오바다 그러면 10시간에서 12시간은 무조건 추천합니다. 직장인 기준이에요. 이거는 직장 기준으로 주중에 아무리 퍼포먼스를 많이 내도 3, 4시간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앉았다가 뭐 씻었다가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럼 금방 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기준으로는 10시간에서 12시간을 무조건 해야 돼요. 16시간이면 더 좋고 뭐 20시간이면 더 좋겠지만 20시간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20시간까지 힘들고 제가 18시간 정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틀 정도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가서 조금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라기보다는 조금 그 열정을 좀 덜 쏟는 거죠. 잠깐 이때 기간 동안에만, 그죠? 여러분 또 지역명 가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순공 10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입니다. 18시간 안 되고 10시간 이상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직장인 기준으로. 자, 근데 이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전업 수험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지쳐요. 그래서 순공 8시간 정도를 지키는데, 8시간을 순공으로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공부가 자꾸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양으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양으로 공부를 해요. 내가 얼마만큼 딱 정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부 안 되는 분들인데 일단 앉으면 돼요. 일단 앉으세요. 앉으면은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죠? 앉으면 돼. 하다 보면 또 재밌어요. 재미는 없나요? 아무튼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다 생각해요. 그냥 이게 사람의 마음은 머리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내가 결정을 하면 그만큼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는 재밌다, 잘 풀린다, 이거 응용수기 쉽다, 자료에서 껌이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리 이건 뭐 거의 난 100점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너무 막히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너무 그냥 잡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보자마자 이거 아니네 바로 넘기는 건 아닌데, 내가 풀어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영상을 봐도 안 되고 뭐 안 된다, 그럼 넘어가세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2번, 3번, 4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못 풀었던 문제들이 또 풀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잖아요. 응용수리도 처음에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되고 갔다가도 뭐 거속시, 소금물, 일계산 하다 보면 일계산이 또 거속시고 거속시가 또 소금물이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보충이 되면서 점점점 과목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풀리고 막 그런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 그냥 넘어가서 다음 공부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번 기회에 꾸준함을 길러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진짜 내가 꾸준한 놈이구나. 우리나라에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꾸준함이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유튜버가 됐건 블로거가 됐건 아무 상관없어요.
꾸준하게 2년 동안만 해보세요. 그냥 성장은 안 하더라도 그냥 매일 올리고 업데이트하고 계속 해보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무나 못하죠. 정말 힘듭니다. 이게 이해가셨죠? 제가 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배워서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나쁜지 이런 거 말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혀 나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NCS 공부하면은 이거 뭐하러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제가 이걸 공부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많은 그런 공부 양도 늘어나고 더 많은 걸 빨리 익히게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순공 몇 시간? 직장인 10시간입니다. 순공 10시간에서 12시간. 그 다음에 전업 수험생은 순공 8시간 매일이에요. 주말은 좀 쉬어. 무슨 주말입니까 지금? 시간 없다니까요? 할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저 남자친구라니요. 여자친구라니요. 8시간 하고 만나요. 충분합니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오래 만나면 이런 기회 좀 떨어져서 좀 더 사랑을 키우고 이런 기회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꼭 지키세요. 아셨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은행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페스인데 여기가 이제 금융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FRM이라는 요거를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외환 전문역을 1, 2종을 다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은행 쪽이니까 제가 CFP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걸 가르쳤어요. CFP가 은행 FP니까 이걸 가르쳤죠. 그리고 이것도 가르쳤습니다. 저보고 또 강의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지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을 하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예전에는 보험도 가르쳤거든요. 근데 보험은 사실 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범위를 넓히려고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융 자격증을 많이 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드, 증권 투자, 펀드, FRM 이런 걸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거죠. 공부를 했던 거, 자격증을 땄던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긴 지금 없는데 없어진 자격증들이 꽤나 많은데 경영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테셋이라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테셋은 경제학을 주로 하죠. 그때 경제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CPA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제학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많이 나옵니다. 경영학도 나와요. 그래서 경영학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FRM이라든가 이런 걸 가면은 이 금융 통계가 필요해요. 금융 통계학이 필요한데 이때 이걸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그냥 공부했어요. 그냥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강의한 건 아니에요. 조금 강의를 했었고, 이 경영학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이 테스트 때 강의를 했던 거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 이걸 잠깐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사이트인데 여기 제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권 투자 보면은 강사 소개 들어오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볼까요? 외환 전문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있죠. 제가 여기 완전 전문가니까 아시죠? 제 최고의 전문가죠. 여기 제가 여기도 있고, 요거 그 2종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2종을 맡게 돼서 나눠서 하자. 그래서 이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CFP? 이건 뭐 제가 다 하죠. 옛날에 다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못하고 일부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강사진 여기 있죠. 저 여기 있죠. 그래서 하고 있어요. 제가 거의 CFP의 한 80% 정도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까 얘기했던 뭐였냐면, 제가 경영학과 금융통계학을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셋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공무원 강의를 보면은 이 방문 강의라는 데에서 제가 피셋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보기가 있는데 어디 있죠? 여기 보면은 피셋에 제가 자료 해석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료 해석. 근데 제가 아까 경영학을 가르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경영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대대적으로 강사들을 다 바꾸면서, 젊은 강사로 바꾸면서 제가 군무원하고 감사직이 있어요. 감사직이 있거든요. 공무원 감사직 있죠. 7급 감사직, 경영학, 군무원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무원 여기 있죠. 그래서 경영학을 가르쳐요. 제가 경영학 가르치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제가 금융통계를 공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계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여러분이 그 공부하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좀 붙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계집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경제학 교수고 제가 통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추리 책을 좀 많이 썼어요. 여러분 추리 제가 자료 해석도 잘 가르치지만 응용수리는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추리는 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국정원 여기 강의거든요. 여기가 이제 자플랫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국정원 자격증 판매 1위입니다. 여기가 합격률이 거의 80% 정도 돼요. 80%라는 건 여기서 거의 80% 배출하는 거예요. 합격률이 80%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붙어요. 그래갖고 모든 학과원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추리가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술하고 추리가 어려운데 제가 추리 책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추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이유가 뭐냐? 그냥 옛날부터 공부를 했던 거예요. 공부를 했더니 이런 기회가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허튼 공부는 없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허튼 공부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PCS를 지금 NCS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가르친 계기도 되게 웃깁니다. 제가 G사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강사가 대학교 강의를 하는데 이분 강의가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이시안 강사 그분이 있었어요. 많은데 업체에서 저보고 제가 G사트를 잘 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삼성을 들어갈 뻔했었는데 전 삼성은 안 들어가고 은행을 들어갔거든요. 은행이 돈을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G사트를 한번 가르쳐 보겠냐? 라고 해서 저보고 좀 책을 써봐라. 책을 쓰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안을 들어와서 그냥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면서 뭐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어려운 건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미분적분 같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달 만한 거를 좀 책을 잘 팔리게 하려고 빨리 푸는 법 같은 걸 좀 개발을 했었어요. 빨리 푸는 법. 빨리 푸는 법을 개발하고 책을 냈는데 그게 좀 약간 뭐 대박까지는 아니고 한 중박 정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나 이런 계열들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에 공기업 열풍이 불면서 이제 NCS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그때 이제 이분은 이제 학원에서 나가고 제가 남았는데 이걸 제가 장악하게 됐죠. 그래서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거기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1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 농준모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지역농협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 공부했던 거, 이제 G사트를 책을 내면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때가 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었는데요. 10몇 년 전이었는데 공부하면서 정말 한 6, 7년간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책 썼는데 책 팔리는 거 말고는 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는 계속 해야 돼. 질문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공부했어요.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7년 정도 지나서 빛을 본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농주모라는 사이트에서 지역농협을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방문각이라는 회사에서 그 피셋이라고 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5급, 7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때 상무님이 제 강의 이력을 보더니 이런 것도 하냐 그러면서 이제 경영학과 통계학을 하게 된 겁니다. 엄청 바빠요. 제가 평균 한 18시간 정도 일하거든요. 한 12시간에서 한 18시간 일하는 것 같아요. 저를 아는 분들은 알아요. 종일 일만 해요. 맨날 일만 해. 주말에 일하고 맨날 일만 합니다. 맨날 그 학생들이 질문 있잖아요. 질문도 엄청 들어요. 그걸 계속 하거든요. 계속 답변 주고 연락하고 막 강사들 하고 회사도 있잖아요. 회사도 챙겨야 되고 아무튼 정신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 배워서 나쁜 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거 하나 써먹지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배워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짜야 돼요, 양을. 제가 예전에 이 책을 한 번에 6개월 만에 붙은 적이 있다고 했죠. 5개월하고도 반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자, 5개월 조금 남짓해가지고 이걸 6개월 동안 총 25주 동안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계획을 짜가지고 전체를 다 봤었거든요. 이거 다 봤습니다. 요거를 일주일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주중 3시간, 주말 14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43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 25주를 곱해요. 그럼 1075시간 정도 나오겠죠. 근데 얘를 적어도 25건인데 4회독은 아니고 한 3회독, 한 2회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뭐 회독을 많이 할수록 틀린 것만 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긴 합니다. 자, 4회독을 하는 게 5만 페이지지 않습니까? 대충 나눈 거야. 그럼 1시간에 이 정도는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1시간에 공부를 한 거죠, 시간을.
그럼 이만큼 보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내가 계약을 했는데 1시간에 어떻게 46페이지를 봐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 시간을 늘리면 되죠. 절대적인 양을 늘리면 이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 분모가 늘어나니까 1시간에 읽는 페이지가 줄어들겠죠. 그죠? 두 번째는 회독수를 줄이는 거예요. 약간. 왜냐면 권수는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한 3번 보고 얘는 한 1번이나 2번만 봐도 되거든요. 겹치는 게 있으니까. 아, 겹치는 걸 제외하고, 겹치는 게 똑같거든요. 내용은 좀 제외하고 보면 되니까 대충 한 25,000페이지 정도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아, 23페이지를 보면 되겠네. 23페이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늘렸어요. 주말에 14시간에서 막 18시간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루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을 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순공 12시간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내가 잘 지킬 수 있다. 순공 12시간 하려면 적어도 16시간은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유튜브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밥도 못 가니까 16시간 정도는 앉아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좀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참고로. 그럼 우리가 수리, 자료해석, 추리, 문제해결, 의사소통 뭐 이런 과목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대충 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수리는 30문제에서 한 50문제 정도 풀 수 있다. 정하는 거죠. 자, 자료해석은 1회차 곧 25문제 정도를 풀겠다. 자, 추리는 20개 정도를 풀겠다. 문제해결은 한 회차 곧 25문제를 풀겠다. 의사소통도 25문제를 풀겠다. 뭐 지금 뭐 범위가 들어가는 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몇 시간에 하는지 보는 거예요. 얘를 딱 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몇 시간에 끝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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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딱 되겠죠? 그럼 5시간이죠? 거기 더하기 해설하고 풀이를 또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오답노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푸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죠. 그죠? 내가 몇 개 정도 풀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내가 풀이하는데 시간까지는 얼마가 걸리는구나 라고 정하면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다고 뭐 10개, 10개, 10개 이렇게 해갖고 막 3시간 만에 끝내고 뭐 놀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6시간 정도를 딱 정확하게 풀이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양만큼만 딱 하고 나머지는 해설을 보고 끝내는 걸로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그럼 딱 이렇게 하죠. 이걸 우리가 야리끼리라고 하거든요. 요게 그 건축용어로 야리끼리예요. 할당량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거.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거 좋아한대요. 할당량을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시간 중심이 아닌 양을 중심으로 끝내면 공부 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럼 좀 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특히 전업수험생분들 있잖아요. 전업수험생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공부가 잘 안 되고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꼭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응용술이나 자료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괜찮냐?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이걸 잡지 못하면 거의 붙지를 못하거든요. 특히 그 경기권이나 그러니까 뭐 60, 70 유형이나 70, 70 유형은 요거를 못 잡으면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막 못 붙는 건 아닌데 막판에 가면 뭐 필살기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필살기는 어떤 거죠? 안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필살기 쓰잖아요. 뭐 이렇게 그 게임 같은 데 보면 기를 막 모아. 그래갖고 막 죽어갈 때 좀 필살기 팍 썼어요. 근데 빗 맞았어. 그럼 그냥 끝나는 거죠, 게임이. 그쵸? 이 필살기를 쓰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죠? 나한테 약간 약간 좀 그 노출되죠? 약점들이 노출되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죠? 비기나 필살기 썼는데 끝판왕이 피해버렸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살기는 막판에 쓰는 거지 지금부터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필살기 쓰는 건 아니고 좀 봤다가 써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기초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2개만 잡으면 자원관리도 따라오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셨죠? 뒤로 가면 이제 암기 과목들을 많이 하니까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실력은 비례해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양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몇 번 말했죠. 공부가 이런 식으로 늘어요. 이게 계단식으로 뜁니다. 그러면은 계단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시간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친구는 늦게 계단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친구는 짧게 계단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금방 올라가는데 세 번째는 오랜 기간 지속돼서 네 번째 단계로 가는 친구 있고요. 어떤 친구는 첫 번째 단계부터 오래 걸리는 친구가 있고 다음부터 단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죠. 이게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취업 가능성은 실력과 시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쵸? 이게 절대적으로 하면 돼요. 제가 많이 가르쳐봤지 않습니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의 양,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를 했던 어떤 공부 습관,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거에 따른 어떤 패턴 반복에 따른 그런 습득 능력, 그리고 이 시험은 전반적으로 사고력이 되게 중요한데 사고력은 수학을 잘했던 친구들이 잘합니다. 수학 공부를 많이 해봤던 분들은 아는데 미분적분 같은 거 잘 보잖아요. 그럼 공식 한 50개 외워놓고 공식을 전환해갖고 다 대입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건, 이 사고력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여기다가 갖다 넣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많이 반복한 친구들은 당연히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이 사고력이 돌아와요. 그러니 금방 이렇게 단계가 팍팍팍 뛰는 거고, 공부를 많이 안 했던 분들은 당연히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식의 양이 많은 친구들이 당연히 공부를 더 잘하는 건 맞아요. 그렇겠죠? 공부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힘든 분도 계시죠? 그죠? 근데 그건 억지로 이겨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앉아서 내가 그냥 계속 그냥 앉아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공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 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계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계단의 형태는 누구나 다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죠. 이렇게 쭉 앞으로 가는 경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특히 단계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처음엔 좀 잘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게 앞이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보입니다. 내 시야는 바로 앞에밖에 안 보여요. 하루하루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계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면은 요만큼 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요 시점까지는 돼야 합격을 하는데 항상 이 시점에서 거의 그만둡니다. 아, 내가 이쪽에서 거의 끝났나? 아, 안 오르나?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좀만 올라가면 돼요. 또 여기 또 가다 보면 또 좀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합격이 되는 거예요. 다 이런 걸 거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아, 나는 한 번에 팍 뛰는 거 아니야?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아요. 심지어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절차를 밟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런 단계에 있겠구나. 나는 좀만 더 하면 된다. 그죠? 옛날에 엄마 그러잖아. 좀만 하면 돼. 우리 아들 머리는 좋은데 좀만 하면 돼. 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 아셨죠?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늦습니다. 좀 안 늦다니까. 이 시험이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시험이에요. 정말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한 60에서 한 70% 정도는 예상했던 분들이 붙어요. 근데 30에서 40%는 정말 이분이 이거 아닌데? 맞나? 이런 분들이 붙어요. 정말로 이 시험이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소서를 그렇게 중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붙여놓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케이스가 나옵니다. 맞나? 이거 맞아? 이런 분들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정말 예상을 못했던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맞나? 이 시험 정말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몇 년간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러니까 희망을 절대 잃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맞나? 맞아? 생깁니다. 40%, 30%면 정말 큰 비율인 거거든요. 보통은 NCS는 95% 정도가 공부 잘하는 애가 다 붙어요.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는 애가 점수 잘 나오지. 그런 애들 있죠. 찍어가지고 그날 초대박이 난 애가 있어. 전날 무슨 용꿈에 무슨 뭐 잉어꿈에 무슨 별 이상한 꿈을 꿨어. 찍는 거 다 맞아. 그런 애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건 정말 10,000명에 1명? 뭐 이 정도 나올까 말까죠. 얘는 30%, 40%니까 꽤나 많은 비중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자소서를 그렇게 중시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지역 어디 있을까요? 어디 지역이 좋나요? 아, 지금 무슨 공부 실력이 안 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어와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지. 어차피 얘를 쓰나 둘 다 안 되는데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면 돼?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 아셨죠? 자, 그리고 어휘나 뭐 기타 과목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 하냐? 그거 다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어휘는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다 보면 알려드리는데,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한 애들이 어휘로 승부가 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게 나오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틀릴 때 다 틀려요. 합격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응용수리와 자료 해석과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모의고사 언제 볼까요? 그거 나중에 알려드려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보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다 학습을 안 한 상태로 모의고사를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한 요 정도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큰근이 가고 있는데 모의고사를 봐. 그럼 벽은 없네? 더 이상 난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보면 안 되고 이 어느 정도 단계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봐야 돼요. 아셨죠? 모의고사 본다고 실력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 공부에 나쁜 건 없다. 두 번째, 순공 8, 12. 이거 지킵시다. 자, 세 번째,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전력 질주에도 모자를 판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정신을 다 공부에 집중하셔서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방법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돼요. 그냥 응용수리 풀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하면 돼요.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방법은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다. 모두가 그렇고 이걸 극복하는 사람만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